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대리입니다. 드디어 시진핑 집권 14년 네. 만에 네. 북한에 이제 방북을 하는데 네. 지금 국가 방문하죠. 네, 지금 네. 그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네. 위해서 참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네. 과정에서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네.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 중국의 등장을 네. 솔직히 그 배제할 수는 네.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네. 드디어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네. 북한을 방북하게 돼 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떤 독이 될지 또는 득이 될지 한반도 비핵화에 가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바라보게 되시는지 한번 이거는 한번 여쭤보시면 갈라봐야 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득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지원 부분을 지원이 약속을 아니고 정치적 이득이 확실히 될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견제서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시진핑이가 방문하는 것도 오히려 딱 크게 부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하고 시진핑이가 이번에 아마 5번째로 만날걸요. 근데 여태까지 다 김정은이가 간 거예요. 매달리다시피 계속 간 거예요. 갈 적마다 김정은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한번 북한을 방문해달라. 계속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중 북한 대사관 대사의 그 중국 정부와의 그 미션의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 방문, 공식 방문을 성사시키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는 목이 메인 거예요. 이참에 그 시진핑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더 잡기 위한 그건 아니에요. 시진핑은 자기 중국 땅 자기 집무실에 앉아 있어도 주도권은 쥐고 있어요. 어지간히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네. 주도권을 네. 시진핑이가 북한을 방문했다고 해서 더 커지거나 방문 안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시진핑은 앉아서도 얘가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더 세졌다 작아졌다 이 문제는 안 보여요. 나도. 그러나 시진핑이 한반도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미국의 대북 압력 상황을 놓고 볼 때도 얘를 정치적 입지를 세워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우선 북한 국내 문제예요. 얘가 한번 그래도 대국의 지도자로서 방문해 주면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좀 세워질 것이다. 정치적 체면이. 왜냐하면 김정은은 4번이나 갔는데 시진핑이 한 번도 안 왔다. 이 자체가 독재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렇게 간데 안 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확실히 왕따야. 중국도 우리 버린 것 같대. 그만큼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 효과 때문에 김정은한테 선물을 주듯이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네. 전략은 딱 하나예요. 압록강 두만강을 지켜주고 있는 북한이 네. 지정학적으로 북한 지켜주고 있는 북한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거나 없어질 경우를 그게 제일 중국은 전략적인 이해관계예요. 그러면 압록강 두만강까지 자유국가의 군대들이 딱 들어와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바람은 중국 동북 삼성 중국의 지도부로 볼 때는 저 멀리는 동북 삼성이 자유화의 신호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자유화 될수록 공산당 정치가 불리한 공산국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 믿고 말도 안 듣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항상 그래서 너희 우리식으로라도 개혁개방해서 인민들 밥은 굶기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계속 했댔거든요. 안 들었지요. 그래도 저놈의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 놓는 게 공산주의 국익으로 볼 때는 확실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거고.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대내적으로 낮아지는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주기 위해서 시진핑이가 가는 거예요. 핵 문제 때문에 간다. 천만의 말씀. 그건 얼마든지 김정은이가 찾아가요. 시진핑은 자기가 어제 노동신문에 기고한 자기 그 글에서 자기 방문 목적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뭔가 이 보세요. 중국 조선 측이 조선 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 여태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해오는 그 모든 정치적인 도발들, 주장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거예요. 둘째, 대화를 통해서 조선 측이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할 것을 지지한다. 대화를 하라는 거. 중국은 북한이 핵 갖고 있는 걸 사실은 바라질 않아요. 분단 국가에서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한국이 개입하게 되고 일본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핵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만들었다니까. 조국 통일 때문에 이 도금을 만들었다고. 자꾸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핵 만든 명분, 우리가 이래서 만들어서다는 명분에서는 중국은 별로 피해가 없어요. 이해관계도 없고. 단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때문에 그 국경연선에 딱 인접해 있는 북한이란 땅에 미국, 일본, 대한민국을 자꾸 끌어들이는 게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조용히 없앴으면 좋겠지요. 체제도 유지하고. 근데 오늘날 북한 정권은 핵을 지고 핵을 계속 지고 있어도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핵을 포기해도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핵 이제 포기한다? 북한 주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핵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정은한테 충성 편지를 전국이 썼다는데 어느 날 뚝 내려놓으면 쟤네 족속의 야망을 위해서 200, 300만을 굶겨 죽이고 국가 경제를 쑥대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들이 20, 30년간 계속되는 만성적인 식량난에 몰아넣은 조종자를 용서하겠어요? 포기할 거면 사전에 포기할 것이지 왜 이 지경이 올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었느냐, 이런 지탄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은 김정은 체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콩팥과 간과 같은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선물은 가지고 갈 거예요. 시진핑이가. 중국에 대한 협력적인 관계를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엄청. 근데요, 요거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중국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찬성한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의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보강하고 군수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대한 지원은 절대로 안 해준다는 거. 왜? 얘네는 그 지원에서 살아남은 도발할 놈들이고 그럼 정세가 더 악화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그건 절대로 안 해줘요. 단 민수 생산과 관련된 무슨 식량과 관련된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그 차원에서의 지원은 분명히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나 북한 정권으로서는 그게 만족한 거 아니에요. 단 하나, 시진핑이가 평양에까지 왔다는 정치적 입지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이 갔다 왔다 해서 크게 바랄 것도 없어요. 시진핑 북한 어제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북한 핵 문제가 제기된 전날부터 대화를 해결하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 계속 그렇게 주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북한 핵 제거를 위한 핵 포기를 위한 그 모든 외교적 노력에는 시진핑이 갔다고 해서 모든 변화는 없는 건 틀림없고, 단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위해서 정치적 명분을 세워준, 그건 김정은이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성과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히 하세요. 중국은요, 중국식 개혁개방에 들어간 첫 해부터 수십억 인구를 먹이 살려면 개혁개방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 정치 안정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걸 성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무기 원료 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아예 80년대 말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거죠. 예, 중국과 북한의 수교 70주년. 예. 네, 예, 70주년을 있죠. 수교 70주년이라는 그런 명분도 있죠. 네, 시진핑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그 빅딜에 대해서 네. 중국과 북한의 어떤 협력적인 구조를 요번에 또 어떻게 또 형상화할 건지. 미합 중국이 한미 동맹에 근거하고 한미일 공조에 준해서 지금 대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시진핑이가 갔다 왔다고 해서 변할 일은 없어요. 중국 네. 공산 지도부는 북한이 원조를 주는 경우도 네, 네. 그게 군수, 전쟁 준비, 군사력 강화, 도발로 이어지는 그 지원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 네, 네. 왜? 극하면 북한이 그걸 줬다고 해서 이길 일도 없고 한미동맹, 군사동맹이 그거를 진압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럴 바에는 얘 힘을, 군사적 힘을 키워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키워줄수록 더 소란해지니까 한반도가. 그렇죠. 압록강, 두만강 딱 국경 우접하고는 북한 정세가 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한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는 훈련을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희는 미국이랑 네. 핵 전략 자산이라든지 네. 움직여머스까지 무슨 러시아하고는 해도 북한하고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 지도부도 북한 김일성 주석의 호전적인 그거를 끊임없이 약화시켜 온 거예요. 지원해서 그런 건 철저히 배제하고. 그러니까 만났다. 김정은하고 시진핑이 만났다. 더 이상 나을 것도 없고요. 김정은 정권이 계속 버티고 나가라는 정치적 입지를 세워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아, 또 큰 나라가 조그만 녀석이 다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 오시오 그렇게 비는데 한 번쯤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공산권에 있는 국가라고 자칭하는데 정치적 동지고 혈맹관계라면서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은 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협력이 강화해도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가 시진핑을 초청했을 때 대한민국엔 안 온다는 거예요. 먼저 북한부터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뭐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죠. 그 득과실이 궁금했던 거죠. 그 이후도 글쎄요. 그 한미 동맹 사드 문제 가지고 이 중국이 계속 태클 걸고 있는데 진짜 나는 이것도 무슨 올 명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진핑한테도. 그래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뭐 단절됐다고 해서 저 중국이 원래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 피해는 있어도 치유가 빠른 나라예요.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치유가 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중국을 대한민국과의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도 북한하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지 대한민국과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요만큼도 없다. 그렇게 보면 시진핑이 북한 방문을 너무 떠들 이유도 없고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새 북미 대 미북 대화의 새로운 모두가 생길 것 같다. 여태 20년 해봤으면 그쯤한 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전문가들이 그렇게 나와 말하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러고 보면 또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고령이 많이 치르고 있는데 그게 제일 치명적이죠. 중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홍콩이 맞아요. 치명적인 거죠. 맞아요. 그게 또 인권적으로 또는 민주화적인 바람이 또 일어나면 그걸 보면은 그렇게 강성하고 했던 시진핑도 물러서잖아요. 홍콩 시민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북한의 김정은도 자신은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일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 땡크로 훌 밀어버리고 싶겠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이도 야 이거 이 민심이라는 거, 이 국민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은, 북한, 김일성 적성은 북한 체제, 자기가 만들어놓은 저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 시스템상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홍콩에 일어났다. 자유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어요. 난 북한에서부터 배운 거기 때문에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무슨 시위가 일어나도
북한 정권이 그게 전파되거나 영향력이 갈 일은 요만큼도 없다는 거. 김정은이 그걸 놓고 무소할 이유도 없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